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근무하는 임도원입니다. 갑진년새 잘 맞이하고 계신가요? 일상에서 과학으로 생각해보는 시간, 오늘은 신년 운세는 왜 보는 걸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새내기 시절 선배들의 손에 이끌려간 당구장은 그야말로 저한테 신세계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쉬워 보였지만 알면 알수록 깊은 내공이 필요한 스포츠였죠. 물론 출출할 때 서서 먹곤 했던 짜장면의 즐거움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당구를 제대로 배우려면 많은 시간과 또 그만큼의 많은 금전적인 지출도 필요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구력이 높은 고수에게 간간히 도제식으로 배우며 대부분은 스스로 독학할 수밖에 없었죠.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학습 방식이었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자신의 힘으로 성장해 나가는 성취감만큼은 높았습니다. 근데 사실 당구는 몇 가지 단순한 물리법칙에 지배를 받습니다. 매끄럽게 잘 다듬어진 당구대, 그리고 원하는 대로 잘 굴러가는 완벽하게 둥근 공만으로 게임이 구성되어 있으니 여기에 적용되는 물리법칙의 단순성은 더 잘 부각되죠. 복잡한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조금 더 단순한 세상에서는 그 안에 숨겨진 보편성이 더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칙이 단순하다고 누구나 쉽게 게임을 풀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과 실제는 엄연히 다르니까요. 당구의 고수들은 잘 조절된 힘으로 정확한 각도에 맞춰 공을 칩니다. 그러면 그 공은 다른 공과 충돌해 방향을 튼 후 때로는 당구공 가장자리의 탄력을 이용해 다시 방향을 전환하면서 또 다른 공을 향해 굴러갑니다. 그런데 고수라면 이와 같은 그림을 이미 공을 치기 전에도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미리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당구를 지배하는 물리법칙을 정확하게 이해함과 동시에 이를 자유자재로 응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칙이란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원인과 결과 사이에 내재하는 보편적이면서도 필연적인 불변의 관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원인을 알면 그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죠. 철학에서는 이를 인과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굴러가는 당구공 같은 물리적인 현상 또한 이와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적용되는 법칙에 의하면 처음의 상태, 즉 원인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 즉 결과를 결정합니다. 당구의 고수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게임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법칙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의 상태, 즉 원인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거 의도하는 결과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죠. 그런데 대굴대굴 굴러가고 있는 당구공을 보고 있자니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굴러가는 저 공의 운명이 정해진 것처럼 우리의 운명 또한 정해진 것은 아닐까. 물론 한 평이 조금 넘는 당구대회의 일을 복잡 다단한 우리네 삶에 직접 비유하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복잡성의 정도를 제외한다면, 그리고 당구나 우리 인생이나 모두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음을 고려한다면 의외로 그 차이가 크지 않을 수도 모릅니다. 당구대회의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들, 그리고 그 밖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기본이 되는 아주 작은 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자나 원자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요. 그 밖에 그보다 더 작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와 같은 입자들도 있습니다. 현재는 그보다 더 작은 또 다른 기본 입자들의 존재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일들의 원인을 파헤치다 보면 결국은 이 입자들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비물질적인 요소인 영혼이나 자유의지 같은 것들은 논외로 하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당구공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당구대나 당구공을 구성하는 수많은 입자들의 개별 운동들이 모여 결정되는 종합적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입자의 운동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이후 벌어지는 일들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 속 우리 삶은 당구대 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관여하고 있는 입자들의 수도 훨씬 더 많고, 게다가 서로 간의 영향을 주고받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홀로 살아가는 세상은 아니니까요. 통제된 환경에서 진행되는 당구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당장 주사위 하나만 던져봐도 어떤 숫자가 나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운명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만약 그 근본 원리가 서로 다르지 않다면, 다시 말해 모든 것들은 입자들로 구성되고 그 입자들은 단순한 물리법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 아무리 복잡한 현상이라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운명도 포함해서 말이죠. 단 이를 위해서는 처음 상태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구공의 속도, 진행 방향, 충돌시킬 다른 공의 위치 등을 정확히 알아야 당구공 위에서 벌어질 이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결정론자들이라고 합니다. 모든 일들은 처음의 상태에 따라 그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운명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이를 위해 미리 알아야 할 정보들이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설명합니다. 당고대 위의 정보와는 비교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미래 예측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만약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면 그 방대한 정보를 모두 파악해서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흔히 이 가상의 초월적인 존재를 라플라스의 악마라고 부릅니다. 프랑스의 뉴턴이라고도 불렸던 라플라스는 뉴턴 역학을 토대로 당시 물리학을 집대성해서 모두 5권으로 구성된 천체 역학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라플라스는 그 중에서 제3권을 나폴레옹 황제에게 헌정했는데요. 그때 나폴레옹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대는 우주에 관해서 이렇게 방대한 책을 저술했음에도 신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언급이 없는 것이오? 라플라스는 제게는 그러한 가설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당당히 답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대다수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현상들은 신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천체의 움직임을 다루면서도 신을 언급하지 않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것인데요. 이에 라플라스의 답변은 실례로 대담한 것이었습니다. 라플라스에게는 큰 영향을 미쳤던 뉴턴 또한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에 있어서 신은 역학과 기하학에 능통한 존재였으며 지상계와 천상계를 모두 적용되는 만유인력 법칙을 관장하는 존재였습니다. 뉴턴은 자연연구를 하는 일을 신이 감추어준 세상의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일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라플라스에게는 신이 그저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자연의 현상을 설명할 때 오직 수학과 과학의 법칙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의 이런 생각은 결정론적 세계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는 명확한 법칙의 지배를 받는 자연은 그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사고방식인데요. 과거의 일들이 명확한 법칙을 따른다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필연적인 미래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르면 만약 이 우주에 모든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과거와 현재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미래 또한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뉴턴만 하더라도 신의 개입에 의해서 이런 미래가 바뀔 수 있다고 믿었지만 라플라스에게는 그런 융통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라플라스는 만약 이 우주의 모든 입자들이 현재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러한 존재는 물리법칙을 이용해 우주의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까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후에 사람들은 이 초월적인 능력자에게 악마라는 별칭을 붙여주게 되었습니다. 2002년 개봉한 영화 마이너티 리포트에는 이 라플라스의 악마와 비슷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가까운 미래인 2054년 미국 경찰 조직 내에 미래 범죄국에는 초능력을 지닌 3인의 예지자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들의 임무는 예비적인 범죄자가 내뿜는 에너지를 감지해서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경찰을 출동시켜 체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예지자의 능력은 과거와 현재의 모든 입자들의 정보를 다 알고 있기에 가능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라플라스가 주장하는 바는 실제로 우리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라플라스 악마와 같은 초월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우주는 그 탄생 초기부터 이미 미래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가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모든 가능한 일들이 다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능력 범위 밖에서 실현 불가능한 가능성도 있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의 위치와 운동 상태가의 완벽한 정보를 안다는 것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도 그 한 예일 것입니다. 물론 초월적인 악마라면 상황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하죠. 일상적으로 흔하게 접하는 예측 가운데 하나인 일기예보만 봐도 그러합니다. 비록 최근에는 기상위성, 슈퍼컴퓨터 등이 도입되면서 예측의 정확도는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있지만 여전히 날씨 예측이 잘 맞지 않는다며 기상청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틀린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데도 말이죠. 우주가 아니라 별 존재감이 없다시피 한 이 작은 행성의 일기예보를 위해서라도 수집해야 할 정보는 그 양이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문제는 초기의 정보가 조금만 달라져도 그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날씨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인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죠. 물론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일기예보의 정확도는 점점 더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우리 기상청은 AI 기술을 접목한 알파웨더라는 가상의 예보관을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조만간 기상청이 엿먹는 일이 완전히 사라지길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일기예보의 경우보다 그 예측의 범위가 더 넓어진다면,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요인들이 더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그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 일은 앞으로도 계속 불가능한 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래의 우리 운명이란 것도 그러하죠.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신년 운세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저 재미로 본다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운세 결과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것을 보면 내심 운명의 존재를 믿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라플라스의 주장이 옳다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라플라스의 악마가 진 힘을 빌린다면 그 운명을 미루 예측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최근 라플라스의 악마가 지닌 초월적인 능력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알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죠. 양자역학에 따르면 현존하는 가장 정밀한 장비로 들여다볼 수 없는, 예를 들면 원자의 1000억분의 1, 그리고 그것보다 다시 1000억분의 1 정도로 아주 미세한 공간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시세계는 새로운 입자들이 갑자기 생겨났다 사라지기도 하고 시간과 공간이 왜곡이 매우 심하게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혼돈의 세계인 셈이죠. 그렇다면 우주의 운명이 명확한 법칙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결정론적 믿음은 그 토대가 흔들립니다. 혼돈의 상태에서 정확한 정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혼돈으로부터 기원한 우리 우주는 정확한 운명이라는 것이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앞서 소개한 영화 마이너티 리포트에서도 예지자들 사이에 가끔은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범죄국은 이 문제를 다수결의 원칙으로 해결하는데, 예를 들어 2명의 예지자가 일치하고 다른 한 사람의 예지자가 다르다면 그 얘기는 소수 의견으로 무시하는 것이죠.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마이너티 리포트는 바로 이 소수 의견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미래 운명이라는 것이 예정된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한편 이 영화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단순히 물리법칙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자신의 기계론적 자연관에 따라 물질로 구성된 세계는 결정론의 지배를 받는다고 믿었던 데카르트 또한 유독 인간만은 예외를 허용했습니다. 인간의 정신, 즉 자유의지는 인간을 구성하는 물질과 상호작용하며 그 주어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하지만 자유의지라는 것도 인간의 뇌의 활동이라면 결국 뇌를 구성하는 물질의 작용이며 물리법칙에 따라 결정론의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닐까요?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운명이라는 것을 믿으신가요? 과학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아주 명확한 법칙의 지배를 받는 듯 보이지만 아주 작은 세계로 들어가 보면 또 그렇지도 않기 때문이죠. 아마도 언젠가는 이 두 세계가 연결되는 방식이 명확히 알려진다면 운명의 존재를 둘러싼 의문이 비로소 풀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아닙니다.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하루하루 달라지는 세상은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의 존재를 여전히 갈구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직까지 과학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안한 마음을 조금 다스린다는 차원에서 저도 올해 신년 운세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인간은 모두 죽어야 하는 운명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